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행정사 실무법을 가르치는 이종호 행정사입니다. 자, 이제 최종 모의 1회인데 문제 어떠셨어요? 문제 이거 1번 문제가 어려우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책이 없는 거니까. 이거 여러분 노무사 문제입니다. 노무사 문제고 노무사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 바로 작년. 바로 작년 문제인데 사실은 요게 그 기출 돌아다니는 거 해설 좀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해설한 거 보시면 중요한 논점을 터치를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해설에 적어 놓은 것처럼 변경 처분 판례 있죠. 사실은 그게 주논점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풀어보고 강평해보고 사실은 제가 변경처분 최근에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자료. 그게 최근 5개년 타자역사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많이 나오는 논점들을 제가 지금 쭉 정리를 다 해놨는데 그중에서 변경처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오면은 되게 어려운데 근데 저희 행정심판에 국한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나눠드린 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어렵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은 사실은 저희 시험에 문제 논점이 나오더라도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갈 건데 일단은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OT를 한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최종 모의고사 6회로 진행되잖아요. 자, 6회로 진행되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46일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지금 시험이 46일 남은 것 같은데 남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사실 달리기예요. 지금부터 아시겠죠? 지금부터 사실 달리기인데 보시면은 자 당연히 여러분 제가 오늘 1회 쓰신 거 이 1회 문제 이거 못 쓰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특히 사례 문제는. 그리고 못 쓰는 게 여러분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그리고 걱정을 좀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에 합격생들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 동차생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있을 거 그리고 유예생으로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보면은 유예생도 여러분 유예생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3회, 4회까지는 못 썼어요. 그래서 3, 4 최종 모의고사 3, 4회부터 좀 답안지를 좀 써줬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작년 12회 붙으신 분들이. 그리고 동차로 붙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 돼서야 조금 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좀 못 쓰더라도 그리고 사실 못 쓰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특히 동차생은 당연히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못 쓰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8, 9월이 암기하는 시즌이에요. 암기하는 시즌. 그러니까 지금 툭 치면 툭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고 이때가 암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암기. 그러면 이때부터 7월까지는 뭘 하냐면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즌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8, 9월부터 이제부터 암기를 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써지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합격한 사람도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최종 모의고사를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을 가지고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와서 무작정 쓰면 안 되고 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회 오실 때마다 자 내가 시간 안에 적정한 분량을 쓰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논점 찾기 잘 되는지 그래서 논점 찾기 한 게 뭐죠? 논점을 찾기를 잘하면 이거를 문제제기 쓰는 거죠. 그래서 문제제기 잘 쓰는지 그리고 해결 요거 잘 쓰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쓰는지 확인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와서 하는 거는
모의고사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게 여러분 이거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시험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셔서 이제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는데 나는 한 페이지 반 쓰는 게 힘들다 하시면은 내가 한 페이지 반을 다음 회차에 올 때는 무조건 한 페이지 반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되고, 만약에 난 논점 찾기랑 문제 제기를 잘 못했다, 이번에 좀 놓쳤다 라고 하시면 다음에 올 때는 논점 찾기랑 문제 제기를 잘 적으려고 하고 오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사안의 해결이 나는 잘 안 됐다 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건이나, 그죠? 사안 해결이 잘 안 됐다는 건 어떤 거예요? 결론이 틀렸다 맞았다도 있지만 결론이 틀렸다 맞았다 말고 제가 쓴 답안처럼 요건이랑 판례를 이용해서 설문 내용을 녹여가지고 해결을 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요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오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 자기한테 맞게 자기가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할지를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기한테 맞게 어떻게 할지를. 그래서 최적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답안지에서 문제를 보면 초안을 써야 된다. 초안이 안 써지면 답안지가 안 나간다, 손이 안 나간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두 문자라도 옆에다가 쭈루룩 적어놓고 적어야지 된다. 아니면 나는 목차라도 잡아놓고 적어야지 적어진다. 그거를 자기가 해보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초안을 내가 잡는 게 좋은지 안 잡는 게 좋은지 이런 거 해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쓰는데도 나는 순서대로 써도 잘 써진다. 그러면 순서대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순서대로 안 써지더라. 그죠? 나는 사례가 도저히 이게 한눈에 빨리빨리 안 풀려서 순서대로 쓰는 게 힘들다 라고 하시면은 순서도 바꿔서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었죠. 저는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쓰는 게 베스트다. 순서대로 쓰는 게 교수님들이 권장하는 거다. 그러면 뭐냐면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자,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답안지엔 써요. 답안지엔 쓰는데 저희 시험 어때요? 2페이지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고 요거 띄우고 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나는 4번부터 풀고 싶으면, 그죠? 8페이지부터 쓰는 거죠. 그죠? 8페이지 먼저 이렇게 한 페이지 반 쓰고 그 다음에 앞 페이지로 와서 3번 문제 쓰고 이런 식으로. 근데 답안지에 써지는 건 순서대로 써지게 그렇게 쓰면 되겠다. 그렇게. 아시겠죠? 나는 만약에 순서대로 쓰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1번이 사례니까 난 사례부터 순서대로 쓰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은 답안지에 그 작성 순서는 순서대로 1, 2, 3번, 4번이 적히도록 하되 실제 내가 쓰는 거는 뭐 옆순으로 적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런 것도 하고, 뭐 나는 필속이 느리면은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목차 구성을 어떻게 좀 떨어뜨려서 하겠다라던가, 그죠? 그런 것도 다 정해 놓을 수 있고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논점별로 뭐 유형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내가 파악이 잘 되는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매회 올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완성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펜 같은 것도 그런 거죠. 펜도 그냥 연습으로 이렇게 연습장에 끄적어 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답안을 최소한 뭐 100점짜리든, 그죠? 뭐 아니면 뭐 한 교시 하니까 2과목 치든 해가지고 써보면은 이게 나한테 맞다 안 맞다가 좀 보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아직까지 못 정하신 분들은 정하는 작업을 해 보시라. 그래서 오셔서 이런 것들을 정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나는 시험장에서 어떻게 할지를 그냥 루틴을 박아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걸 목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지금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자, 지금부터는 공부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전과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공부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 공부량은 뭐예요? 저희 책으로 치면은 페이지 수, 하루에 보는 페이지 수, 1시간에 보는 페이지 수, 또는 뭐예요? 논점 개수겠죠. 근데 저는 실제로 페이지 수로 많이 했어요. 저는 실제로 페이지 수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늘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에 보는 양, 페이지 수량, 혹은 하루에 보는 페이지 수량을 요거를 이제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늘려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루 공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공부 시간이. 사람이 바로 정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 1시간에 15페이지 보는 사람이다. 근데 바로 다음 회독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30페이지 볼 수 없거든요. 1시간에. 그죠? 그러면은 1시간에 막 20페이지 봐요. 근데 내가 전체 계획한 일수 대비 예를 들어 나 한 과목에 4일이다. 지금 실무법. 예를 들면 실무법 난 4일 만에 본다. 그럼 다음에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3일로 이렇게 줄여야 돼. 그럼 3일로 줄여야 되면 예를 들어 제 책으로 치면 이거 100페이지잖아요. 그죠? 총 100페이지니까 하루에 25페이지 보는데 그럼 3일은 뭐예요? 하루에 33페이지 봐야 되죠. 그죠? 그죠? 근데 하루에 33페이지가 이거 25페이지 볼 때는 예를 들어 4시간 걸렸는데 이때도 4시간 만에 33페이지 보는 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양은 늘어났지만 이게 5시간까지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이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공부 시간도 늘어나게 돼요. 시험에 임박할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속도는 점점 빨라지지만 공부 시간도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나 지금 3번째 보는데 뭐 4번째 보는데도 정비례 해서 속도가 빨리빨리 안 느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 꾸준히 공부량과 공부 시간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 마지막까지 가시면은 시험 전날까지 만약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주시면 사실 실 경쟁률은 3대1 정도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강의실 들어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 들어가면 14명에서 한 16명 정도거든요. 한 반에. 근데 뭐 결시생 포함하면 더 적겠죠. 그죠? 근데 요 정도인데 여러분 실 합격률이 몇 프로예요? 작년에 11%였잖아요. 그러면 한 반에서 한두 명 붙는 거예요. 그러면 좀 타이트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시험장 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치고 있는데 나는 합격해야 되니까 그럼 나 빼고 한 명 아니면 이 반에서 나만 붙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타이트하죠. 그죠? 그런 긴장감을 좀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어떻게 진행될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강의는 강평 진행합니다. 강평으로 진행할 거고 그래서 자, 강평 할 건데 자, 강평 할 건데 책을 그냥 쭉쭉쭉 읽으면서 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 책은 혼자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 강의를 지금 들으셨던 분들은 밑줄 다 거져 있고 그죠? 목차 형광펜 다 쳐져 있고 아니면 자기 서브노트 있으신 분들 다 돼 있을 거잖아요. 자기 걸로 보면 되니까 제가 이거를 막 줄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은 사실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대신에 나온 논점들 있죠. 논점들은 체크를 할 거예요. 논점들은 체크를 하고 그 논점을 실제 답안에 쓸 때 어떻게 쓸 건지 그래서 그냥 핵심 내용이랑 실제 답안 작성할 때 어떻게 쓸 거지 그러니까 답안 작성할 부분과 뭐 뺄 부분 이런 것들이 논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해를 좀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출제하는 문제들이 다 출제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걸로 내겠죠. 당연히 높은 걸로 낼 건데 그 높은 걸로 내는 것 중에서 이제 이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심판법은 이해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해를 이제 잘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함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낼 거고 약술은 그리고 특별히 많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약술은 특별한 거 없으면은 수업을 안 나가고 건너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자료 있잖아요. 타자역사 기출이거든요. 자, 타자역사 3에서 5개년 기출이에요. 최근 이 기출 중에서 저희 시험 범위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험 범위에 중복되는 걸 제가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타자역사랑 행정사 기출. 자, 행정사 기출을 제가 시험 낸 거 문제 1번으로 해서 사례로 난 논점 있잖아요. 그 논점과 같은 논점들을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풀어봐서 요거에서 논점 찾기 그리고 결론 내기 해볼 거예요.
뭐 가능하면 목차 정도 잡는 것까지 해서 사실은 실강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주중에 오시는 분들은 뭘 좀 얻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죠? 사실은 주말반은 이제 이틀만 오면 되는데 저희 주중반은 이제 4일이나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셨을 때 확실하게 연습을 좀 해나갈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요거를 저는 좀 여기 왔을 때 이 자리에서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끝내시는 게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출 문제는 돌고 돌아요, 여러분. 기출 문제는 특히 행정절차법, 민법, 행정사 실무법의 행정심판은 문제가 돌고 돕니다. 아시겠죠? 다른 자격사랑 문제가 돌고 돌기 때문에 타 자격사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평을 한번 해볼게요. 자, 1회 문제 1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논점이 볼게요. 자, 이건 일단 노무사 25년도 문제예요. 25년 노무사. 작년 거죠? 아, 24년이라고 해야겠네요. 작년 문제입니다. 노무사 시험이 아직 안 본 건 아니죠. 아시죠? 올해 8월 말에 있어요. 시험이 노무사가 8월 말에 있고 간평사는 쳤어요. 그래서 제가 간평사 오늘 나눠드린 거에 간평사 올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변경처분 있죠. 요 변경처분 이게 좀 따끈따끈한 거예요. 최근 5개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문제를 먼저 볼게요. 저희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자, 요거 여러분 문제 읽을 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갑심판이에요. 갑심판과 을심판 따로따로 물었습니다. 요런 거 시험장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읽을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갑심판을 대상적격을 판단해야 되고 을심판의 적법한 기간이니까 청구기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심판에서 청구기간 판단하면 안 되고 을심판에서 대상적격 판단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에서. 근데 이거 시험장에서 보시다 보면은 이 앞에 상황으로 주어진 글이 길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잘못 캐치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그리고 물음 2는 뭐예요? 자, 어느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이다. 관할 문제죠.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근데 작년에도 관할이 나왔어요. 노무사에서. 그리고 우리 시험도 관할이 7회에 한번 나오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예요? 요게 30점, 10점으로 달랐다. 배점이 20점, 20점이 아니었다. 아시겠죠? 그것도 체크를 하고 답안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럼 위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논점은 뭐예요? 갑심판의 대상적격이고 을심판의 청구기간이에요. 그러면 문제 읽을 때 뭘 봐야 돼요? 대상적격이랑 청구기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상적격은 뭐예요? 심판 청구할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행정심판에서 취소심판에서 대상은 뭐예요? 처분이어야 된다. 처분. 그죠? 처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분이어야 되고, 그리고 청구기간은 뭐예요? 우리 청구기간 맞는지 틀린지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산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산점. 그죠? 기산점과 심판 청구 날짜. 요걸 해서 요게 뭐예요? 우리는 원칙이 안날부터 90일이잖아요. 90일 도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기산점으로부터 심판 청구일까지 90일 도과해서 심판 청구했는지 도과하지 않고 심판 청구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에서 뭐 찾아야 돼요? 기산점 찾고 심판 청구일 찾아야죠. 청구 기간에서는. 그리고 대상적격은 처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처분. 볼게요. 자, 경기도 A시장은 자, 관할이었으니까 이것도 나오죠. 경기도죠. 경기도예요. 관할일 때.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집합금지 명령을 24년 5월 1일 공고하면서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 날짜 공고하고 5월 6일부터 22시부터 06시까지 영업 제한. 그죠? 영업 제한을 하는 바 업주 갑은 뭐예요? 취소 심판 제기했대요.
근데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업주 갑은 대상 적격이니까 청구기간 아니니까 요거는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심판 계속 중이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나고 그러면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세가 급등하자 A 시장은 5월 31일부터 영업 제한 시간을 어떻게 해요? 20시에서 07시까지 늘리는 영업 제한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24년 5월 29일 공고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 업주 을은 체류하다가 귀국하여 24년 6월 8일에 비로소 그 명령을 알게 되었고 24년 8월 30일에 취소 심판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보면은 요걸 보셔야 돼요. 일단은 대상 적격이니까 자, 집합금지 명령이 처분인 건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어렵게 들어가면 사실은 뭐 일반 처분이니 뭐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 처분만 보면 돼요.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일반 처분이 뭔지 모른다. 제 답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처분이 뭐예요? 처분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 그죠? 그거 보고 그 밖에 이해 준하는 상호작용이죠. 그럼 그게 뭐예요? 일반 국민의 법률 관계를 변동시켜야 되죠. 이거 제 책에 있죠. 성립요건 분설할 때. 그죠? 일반 국민의 법률 관계를 변동시켜야 처분이란 말이에요. 얘는 뭐예요? 집합금지 명령을 하게 되면 영업시간을 제한받잖아요. 그럼 일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죠. 그죠? 그럼 뭐예요? 만족하죠. 행정 처분의 요건에 만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처분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일반 처분을 몰라도 답안을 쓸 때 처분 요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행정청 경기도 A시장이라는 행정청이 하는 그죠?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죠. 영업 시간 제한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분의 요건을 만족해서 얘는 처분이다. 그렇게 가도 돼요. 일반 처분을 내가 만약에 몰라서 못 쓰겠다면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해서 처분이에요. 처분. 대상 적격은 있어. 근데 뭐예요? 처분이 두 개예요. 5월 1일에 공고를 한 집합금지 명령이 있고 그리고 5월 29일에 공고를 한 집합금지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이게 5월 1일자가 있고 5월 며칠이에요? 29일자 공고일이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5월 1일자 집합금지 명령은 뭐예요? 시간이 22시에서 06시고 뒤에 한 건 뭐예요? 20시에서 07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늘어났죠. 그죠?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봤을 때 행정심판 청구를 할 때 대상 적격을 뭘로 해야 되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5월 1일자 집합금지 명령으로 해야 되는지 5월 29일자에 공고한 집합금지 명령이 심판 대상인지 그걸 정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문제죠. 근데 얘랑 얘가 뭐다? 결국은 얘를 얘로 변경한 변경 처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 처분 문제는 제가 이따 문제에서 판례 보면서 설명하겠지만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영업금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가 영업금지 1개월로 변경한 경우 그러면 영업금지 3개월이 심판 대상인지 영업금지 1개월이 심판 대상인지가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변경 처분이다. 아시겠죠? 그런 게 변경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5월 1일자로 해야 되는지 5월 29일자 공고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됐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청구 기간은 뭐예요? 청구 기간? 을 심판의 청구 기간이죠. 을 심판 볼게요. 을 심판은 자, 심판 청구일이 언제예요? 8월 30일이죠. 을이 심판 청구 8월 30일에 했어요. 그럼 뭐예요? 처분에 있음을 안 날이 언제예요? 안 날? 여기는 6월 8일에 자기가 알았대요. 그죠? 6월 8일에 알았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여러분 고시공고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고시공고의 공고를 안 날은 어떻게 본다? 효력 발생일을 안 날로 본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얘가 6월 8일에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고시 또는 공고는 그죠? 효력 발생일을 안날로 보겠다.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판례다. 그러면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 알아야겠죠. 고시 공고의 효력 발생일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사무관리법에 나옵니다. 자, 행정업무혁신규정 6조에 있어요. 행정업무혁신규정 6조에 고시 공고는 그죠? 이 효력 발생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효력 발생을 알려줬죠. 5월 31일부터 영업 제한 시간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뭐다? 5월 31일이 효력 발생일이다. 그리고 5월 31일이 안날이 된다. 그러면 5월 31일과 8월 31일이 90일 도과했느냐? 요거 보는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근데 요것도 계산도 참 더럽게 나왔다. 노무사가. 여러분 이거 90일 도과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손가락 이거 해봐야 돼. 이게 여러분 5월 31일도 1일로 계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6월달 며칠까지 있어요? 30일까지 있죠. 7월달 며칠까지 있어요? 31일까지 있죠. 그죠? 그리고 8월달은 8월 30일이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92일이야. 90일 도과한 거예요. 8월 28일에 9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90일 지난 거예요. 그래서 뭐다? 90일 도과한 후 심판 청구한 거라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 그렇게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답을 한번 볼게요. 답을 한번 보고 변경 처분이랑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변경 청구는 여러분 몰라서 못 푸는 겁니다. 알면은 풀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갑과 을의 심판 청구의 대상 적격 청구 기간의 뭐 적법성과 관련하여 그죠? 처분성과 청구 기간 기산점이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는 저보다 더 잘 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짧게 쓰느라고 이렇게 썼는데 뭐 더 길게 쓰면 원래대로 쓰면 뭐 갑의 심판 청구의 대상 적격과 을의 심판 청구의 청구 기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그죠? 그렇게 원래 구분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쓰고 대상 적격 의 쓰고 이제 일반 처분 요거를 써줍니다. 일반 처분. 일반 처분이 뭐냐면 여러분, 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정행위 처분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하는 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 특정인이 아닌 집합금지 명령 같은 게 일반 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대방을 콕 찍어서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일반 처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 처분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처분, 저희가 아는 처분 정의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경 처분, 요거 볼게요. 요 판례. 자, 이거 최종 파이널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건데, 자, 변경 처분 판례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자, 주요 부분을 실질적 변경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속 처분이 그냥 완전히 종전 처분을 바꾼다는 거죠. 그죠? 바꾸는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에는 후속 처분만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후속 처분만 대상 적격이 있다는 거죠. 그죠? 후속 처분만 대상 적격이 있고, 자, 종전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 추가 변경하는 것이고, 자,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 처분도 여전히 대상 적격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종전 처분도 처분성이 있다. 그래서 처분이다. 그죠? 여전히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돼요? 사안의 경우 볼게요. 사안의 경우를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요게 논점이죠. 변경 처분 쓰는 게 주논점이었어요. 변경 처분. 뭐 다른 기출 해설 보면 일반 처분을 막 길게 써놓은 데가 있는데 이게 주논점이다. 변경 처분이. 왜냐면 이게 최근 트렌드니까. 그죠? 요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볼륨 있게 써주는 게 주논점이었다. 볼게요. 자, 집합금지 명령은 업주들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에 영업을 하게 하지 못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분 문구 가지고 쓴 거예요. 처분 문구 가지고 설문 내용 녹여서 쓴 거다. 그러니까 뭐다?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다. 근데 처분 중에서도 일반 처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방가로 1번에. 그 다음에 다만 5월 1일 공고한 집합금지 명령은 자, 이후 5월 29일 공고한 명령으로 변경되었다. 그죠? 변경되었어요. 변경됐는데 판례에 따를 때 종전 집합금지 명령의 유효를 전제로 영업 제한 시간을 일부 추가. 그죠? 왜냐면 시간만 늘리는 거니까. 그죠? 22시에서 06시였다가 20시에서 07시로 영업 제한 시간을 늘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 추가하는 것인 바 종전 처분이 여전히 대상 적격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이거 다르게 적으시는 분 있을까 봐 문제 이거 당구장 표시해서 적어놨죠. 문제 당구장 표시 보시면 자, 이거 제가 날짜 잘못 적었더라고요. 요거 당구장 표시인데 요거 날짜 요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5월 29일이랑 얘랑 바꾸셔야 돼요. 자, 이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나중에 한 집합금지 명령은 자, 먼저 한 집합금지 명령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함.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죠?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뭐다? 당연히 후속 처분, 변경 처분은 종전 처분을 새롭게 대체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 추가하는 걸로써 여전히 대상 적격이 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서 갑의 심판 청구는 대상 적격이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있다. 왜 그래요? 문제 보시면 갑이 한 심판 청구가 뭐예요? 요 5월 1일을 대상으로 한 심판 청구니까. 그죠? 왜냐면 5월 29일 변경하기 전에 갑이 한 심판 청구했잖아요. 그죠? 문제 보시면.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갑 심판 청구의 대상 적격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청구 기간 볼게요. 을 심판 청구의 청구 기간 준수 여부죠. 자,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거. 자, 원칙 예외는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 자, 이 고시 공고 기산점 요게 이제 추가적인 내용인데. 자, 고시 공고의 효력 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본다. 즉 효력 발생일이 안날. 요게 판례입니다. 1번이. 요게 판례. 이게 판례고. 자, 동그라미 2번은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고시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조문이에요. 조문. 조문 이거 업무혁신 규정. 행정 업무혁신 규정이죠. 행정 업무혁신 규정 6조 3항에 있어요. 6조 3항.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뭐예요? 저희가 공부하는 법의 내용이라서.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 자, 사안의 경우 보시면 자, 집합금지 명령의 효력 발생일은 5월 31일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가 청구 기간의 기산점이고 5월 31일이 근데 심판 청구일인 8월 30일은 90일 지났다. 그래서 준수하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갑 심판 청구는 갑은 대상 적격이 있고 을은 청구 기간 준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어렵죠? 그죠? 이거 못 풀었어요. 이거 노무사 시험 작년에 이거 다 못 풀었어요. 어려웠다. 아시겠죠? 근데 논점은 사실은 빈출되는 논점이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는 이제 관할은 이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무르미는 관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요런 거 이거 제 책에 있는 거 이거 적으실 때, 자, 여러분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아래 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뭐예요? 그죠? 얘네가 한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입니다. 그죠? 얘네가 한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했을 때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을 답안지 적을 때 말을 이제 제 책은 그냥 이거 짝대기 써져 있고 이거 문장 이런 거 안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숨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서 적어 주셔야 돼요. 요약서처럼 어미 안 쓰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답안지 작성하실 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 이거의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 이렇게 적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뭐다? 경기도니까, 그죠? 경기도에 있는 A시장이니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에 속한다.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은 뭐만 주의하면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냈는데 요거만 보시면 되죠. 법령상으로 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주의해 주시라. 법령상. 그래서 업무신고 이제 답안지 보시면 요거 절차 부분이 법령 내용이었다. 그래서 절차 부분 적어주시면 좋겠다. 오케이. 그리고 위반 시 효과 잊지 마시라. 위반 시 효과 적는 거. 수리 거부 의 적어주시면 되고 이의 신청도 적어주셔야 된다. 같은 조문에 있어요. 이의 신청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 변경. 자, 이것도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취소 변경의 자유와 제한 이렇게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뭐다? 자유로 목차 하나 잡아서 쭉 쓰고, 그죠? 제한으로 목차 하나 잡아서 쭉 쓰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 내용에서 쭉 쓰면 되고, 그래서 로마자 3번에서 제한으로 잡아가지고 또 쭉 쓴다. 그죠? 대목차를 따로따로 뽑아서 문제에서 그렇게 물었으니까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사정 변경은 써주시면 가점 드립니다. 써주시면. 그 다음에 문제 4번. 이것도 항고권자, 항고 방식, 항고 제기 효과 이렇게 물었으니까 물을 때 당연히 물은 대로 어떻게 한다? 항고권자 대목차 잡고 항고 방식 대목차 잡고 항고 제기 효과 대목차 잡아서 쓴다. 나머지는 뭐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대로. 됐죠? 뭐 특별한 거 없었죠.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잡고 써주시면 된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 한번 변경 처분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